어머니의 밥상 앞에서 당신은 마지막으로 언제 고맙다고 말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은 말하지 못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던 5월의 어느 날, 정혜는 진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유방암 말기. 그 두 글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지어온 이 손이 이제는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모든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 속 진단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요? 손자는 아직 어린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지면 이 집의 냄새도 바뀌겠구나. 더 이상 구수한 된장국 냄새도 갓 지은 밥 냄새도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 속으로 이 무거운 비밀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학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감자를 깎는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들어 부엌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은 올해도 피었는데 자신은 내년 봄을 볼 수 있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라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감춰야 했던 그 일, 그 빚을 아직 다 갚지 못했다는 생각이 정혜를 짓눌렀습니다.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으며 정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는 하루인 척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혜는 오늘도
네 사람 몫의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김치. 평범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손이 더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는 손이, 젓가락을 놓는 손이. 남편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를 빼내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반찬 덜 해주셔도 돼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무심코 던진 말. 그러나 정혜의 가슴 한편이 스르륵 내려앉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이 음식들이, 자신이 차린 이 밥상이 누군가에겐 그저 부담이었을까요? 손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걸어와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였습니다. 정혜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학원은 어땠어? 손자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밥을 떠서 손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따뜻한 밥, 갓 지은 밥. 그러나 손자는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한 상에 둘러앉았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며느리는 반찬을, 손자는 휴대폰을. 그 누구도 정혜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늘 정혜가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도,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밥 한 술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 자신의 자리가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 자리가 있다 해도 그건 그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사람의 자리일 뿐. 정혜라는 한 사람의 자리는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발표 준비해야 하거든요. 손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이어폰을 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만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TV,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커졌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찬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나물들, 정성껏 졸인 두부, 아침부터 준비한 김치. 허무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며 비눗물 거품을 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갈까? 아니, 어쩌면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혜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슨 통화였을까요? 왜 숨기는 걸까요? 그러나 물을 수 없었습니다. 묻는다는 건 대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답은 때로 더 큰 상처가 되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새벽부터 준비한 이 음식들이.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이 얼굴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날이겠죠. 그리고 모레도 가방 속 진단서가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요한 일상 속에 파문을 일으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쓰러진 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현기증이 왔습니다. 벽을 짚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정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불을 켰습니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습니다. 손자가 문 밖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정혜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19 불러.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구급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도의 불빛들이 줄지어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응급실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았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으신가요? 복용 중인 약이 있나요? 최근에 아프신 적은? 남편이 갈팡질팡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내가 아팠는지도. 며느리가 정혜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혹시 약이 있을까 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펼쳐진 종이 위에 글자들, 유방암 말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왔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기, 유방암. 남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알았습니다. 그 화 뒤에 숨은 두려움을, 그 떨림 속에 담긴 슬픔을. 정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걱정 끼쳐서.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 그러나 따뜻한 손.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세상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이 드러났고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손자가 베개를 고쳐 주었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 그러나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숨겨야 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그 끝이 어두울지라도. 저녁 무렵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응, 나야. 미안해. 당분간 못 갈 것 같아. 집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구와의 통화였을까요? 무슨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걸까요?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정혜는 작은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꽂히고 독한 약물이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다시 토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빗질을 할 때마다 손에 머리카락이 엉겼습니다. 정혜는 거울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갈 때마다 거울 속 자신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점점 낯선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작은 모자를 사왔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된 모자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혜의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정혜는 그 손길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체력이 무너졌습니다. 병실,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창가에 도착했을 때 정혜는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병원 뒤뜰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동백꽃이었습니다. 붉은 꽃이 피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정혜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동백꽃. 오래전 딸과 함께 보았던 꽃.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선명하게.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손을 잡고 뒷동산에 올랐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동백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꽃잎을 주었습니다. 붉은 꽃잎.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꽃 예뻐. 빨갛고 반짝반짝해. 정혜는 그 꽃잎으로 딸의 머리를 장식해 주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붉은 꽃잎. 딸이 웃었습니다. 둘이서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날의 행복이 손에 잡힐 듯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따금 오는 전화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엄마, 잘 있어요? 응, 잘 지내. 짧은 통화, 긴 침묵.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딸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선택이, 남편의 불륜, 그걸 알았을 때 정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그러나 참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은 눈치챘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어머니의 눈물을,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엄마, 왜 참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딸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정혜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참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그날 이후 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시선에 실망이 서렸습니다.
연민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멀리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병실 창가에서 동백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여전히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꽃처럼 아직 가지에 매달려 있다고? 아직 살아 있다고? 아직 피어 있다고?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실로 돌아가실까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백꽃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그 빛이 가슴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 정혜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느리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간병할게요. 딸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정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오겠다고? 회사는? 휴가 냈어요. 어머니 좀 봐야죠. 며칠 후 수진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깔끔한 정장. 딸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눈망울.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을게요. 아버지랑 올케는 집에 가서 쉬세요. 수지는 능숙하게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개어 장에 넣었습니다. 간이 침대를 펼쳤습니다. 이불을 꺼냈습니다. 모든 동작이 효율적이었습니다.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할 일을 하듯.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의 발소리도, 간호사의 목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정혜는 누워서 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굽은 등, 집중하는 얼굴.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간신히 불러보았습니다.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네, 어머니. 불편하세요? 물 드릴까요? 아니, 그냥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딸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고마움도 원망도 없는 목소리.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말투. 정혜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은 다시 노트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정혜를 씻겨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모녀 사이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며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정혜의 등에 난 상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상처. 이미 아물었지만 흔적이 남은 길게 이어진 흉터. 이거 언제 다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는 그날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고등학생이던 그날,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등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 그날 수진이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어머니를, 싸우는 부모를, 깨진 유리컵을.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아버리는 어머니를. 딸은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따라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왜 아프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혜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오래된 상처를 보았습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 그것은 정혜가 딸에게 남긴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간신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봤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런 걸 알면 안 됐는데. 엄마가 약해서서. 어머니가 지켜야 할 건 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참으신 거잖아요. 아버지도 저도 다. 수진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지키지 않는지, 왜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지, 왜 울면서도 웃는 척 하는지. 정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손. 이제는 낯선 손. 거칠어진 손. 엄마도 몰랐어. 그게 옳은 건지. 그냥 그렇게 배웠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할머니도 그랬고. 참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어. 그럼 이젠 다르게 사세요. 아프다고 말하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저한테라도.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정혜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매듭이 조금씩 얽혔던 실타래가 천천히. 남편이 병실에 올 때마다 낡은 가죽 수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뭔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넣었습니다. 정혜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비밀,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수첩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수첩.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뭐지, 이거?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가 진단받은 날, 그리고 그 아래 글씨, 삐뚤빼뚤한 글씨. 정혜의 병이 나으면 제주도에 데려가자. 동백꽃 보러.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레시피 배우기. 맛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또 넘겼습니다. 정혜에게 미안했던 일들 마이너스 결혼 기념일을 잊었던 날, 화를 냈던 날, 말없이 지나쳤던 날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날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를 보았습니다. 정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 삐뚤빼뚤한 글씨,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의 글씨,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의 글씨, 그 속에 담긴 마음들. 정혜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손을 잡아주는 게 맞을까? 오늘 정혜가 조금 웃었다. 다행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답답하다. 무능하다. 페이지마다 정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짐들이 빼곡했습니다. 후회들이, 그리움들이, 사랑이,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첩이 없어진 걸 알아챘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혜가 수첩을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혜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 일만 하던 손. 정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뭐가? 말로는 못했지만 이렇게 적어놨네요. 당신 마음.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울음을 보이지 않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해주지 못했어?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당신이 아플 때도 몰랐고, 외로울 때도 몰랐고,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이 수첩을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나를 생각했는지. 정혜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위해 글을 썼습니다. 서툴게, 삐뚤게, 그러나 진심으로 매일 밤 이 수첩을 펴고 아내를 생각하며 한 줄 한 줄 적었을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모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복도에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오해했었습니다. 무심한 사람이라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불륜 때문에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현이 서툴렀을 뿐,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 그날 밤, 남편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정혜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밤새 잡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아직 곁에 있다는 증거를,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손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정혜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졸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손은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그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주름진 손, 나이 든 손,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손, 함께 늙어온 손.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정혜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외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싸웠다고, 혼자 견뎠다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곁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야 삶을 제대로 보게 되다니. 떠나야 할 때가 되어서야 함께 있었다는 걸 깨닫다니. 그러나 늦지 않았다고 정혜는 믿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고향에 가고 싶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향? 우리 집. 동백나무 있는 곳. 가족들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며칠 후, 내 식구는 차에 올랐습니다. 긴 여행이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풍경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집, 가끔 와서 청소만 하던 집.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운 냄새도 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냄새, 어머니의 냄새,
정혜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동백나무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 정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나무. 이제는 크게 자라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꽃이 필 시기는 아닌데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가까이서 보니 작은 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곧 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불을 말렸습니다. 정혜를 위한 방을 꾸몄습니다. 창가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동백나무가 보이도록 날이 갔습니다. 정혜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어린 손자를 데려왔습니다. 정혜의 손자의 아들, 정혜의 증손자.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응, 조금. 제가 호호 불어줄게요. 아이가 정혜의 손에 입을 대고 호흡 불었습니다. 정혜는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배운 용기로 살고 있대요. 용기. 예. 힘들어도 참고 가족을 사랑하는 용기요. 정혜는 딸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야. 엄마는 약했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수진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가 정혜의 주위에 모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동백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미안하지 않아. 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미안하다고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에게.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혜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모두가 정혜를 기억했습니다. 따뜻했던 사람, 묵묵히 살았던 사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 3일장을 치렀습니다. 영정 속 정혜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 정혜가 없는 집.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에 정혜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수지는 정혜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개었습니다.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서랍 속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혜의 글씨로 가족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정혜의 글씨, 평생 별로 글을 쓰지 않던 사람의 서툰 글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없겠지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평생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냥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엄마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당신, 미안해요. 무뚝뚝하다고 서운해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도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던 거겠죠. 우린 참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에게 좋은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 못했어.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았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사랑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기다림이더라고요. 밥상 앞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 잠들지 않고 귀가를 기다리는 밤. 아플 때 곁을 지키는 손길. 그 모든 게 사랑이었어요. 엄마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세요. 엄마는 행복했어요. 마지막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동백나무를 잘 돌봐주세요. 꽃이 필 거예요. 붉게. 그 꽃을 볼 때마다 엄마를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정말로.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걸. 다음 날, 가족들은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동백나무를 보러,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아닌데 붉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따라. 손자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꽃이 됐어. 남편은 나무 아래 정의 낡은 앞치마를 놓았습니다. 평생 두르고 살았던 앞치마, 이제는 주인이 없는, 그러나 그 앞치마에서 여전히 정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동백나무 아래 둘러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지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기억 속에, 동백꽃 속에, 매일 아침 차려지는 밥상 위에 정혜가 가르쳐준 사랑의 방식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깊고 단단하게. 봄이 올 것입니다. 동백꽃은 다시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낮추며 살았던 한 여자를, 그 사랑을, 그 삶을. 꽃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햇살이 비춥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시간 너머에서도 동백꽃처럼 붉게 영원히. 여러분, 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작은 감사라도 표현해 주세요. 말은 때론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한마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